직무 경험을 쌓으셔서 너무 좋은데 아무것도 안 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냥 알바, 네, 학교 다닌 거, 대외 활동. 그런 분들이 오늘은 꼭 보셔야 돼. 쓸 수 있어. 저희가 합격시켜 봤어. 이걸로 끝난다. 조스 히든 카드야. 안녕하세요. 면접을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스플라잇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여성 취업 면접을 좀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인사 담당자 채널의 크루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강점 자소서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도 환영이죠. 저희 네, 남성 취업 면접을 하고 싶어요. 오늘 성향도 강점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해서 성향도 자소서에 녹일 수 있게끔 좀 말씀을 드릴 거라서 만약 이걸 들으시면 기존에 좀 자소를 쓰셨던 분들도 본인을 조금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자소서 탈바꿈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대로 붙는다. 네. 사실은 직무 경험이 없어요. 이런 분들 너무 많죠. 맞아요. 이제부터 하자니 너무 오래 걸릴 것 맞아요. 같고. 그런 분들도 자소서를 잘 쓸 수 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성향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을 쪼개서 자소서에 하나밖에 없는 경험도 녹이되 네. 또 나머지 부분에 계속 아르바이트 하나만 주구장창 녹일 순 없으니까 성향도 쪼개서 자소서에 녹여서 어느 정도의 설득력, 인성적인 부분도 보이면서 자소서에서 면접까지 연결되게끔 이게 네. 저희가 해왔던 일들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합격생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스플라이에서 2013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했고요. 일반 대기업, 여성 취업 직군 150명 이상, 그리고 항공사 쪽에 250명 이상의 합격생을 배출했던 배출했고, 그런 네. 노하우로 오늘 좀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객관적이라는 게 저희가 어떤 합격생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강점을 좀 잘 녹이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험이 없어요. 거의 다 직무 경험 얘기 많이 하시네요. 네. 직무 역량 쪽 얘기. 네. 직무 경험을 쌓으셔서 너무 좋은데 아무것도 안 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냥 알바, 네. 학교 맞아요, 다닌 맞아요. 거, 대외 활동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오늘은 꼭 보셔야 돼. 그런 분들을 쓸 수 있어. 저희가 합격시켜 봤어. 본격적으로. 네, 본격적으로. 나를. 네. 쪼개라고 했으니까 한번 쪼개야죠. 근데 이게 쪼개. 내 성향, 막 나를 찾아서 오늘 그런 날은 아니고 그죠. 이제 좀 이따가 성격의 장점이나 이런 거 쓰실 때 소재를 찾는 과정이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그쵸.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희 자소서 쓰실 때 저희 장점은 성실함입니다. 라고 쓰실 때 여러분들 좀 읽고 싶으세요? 저희가 이제 3명이 있다 보니까 이 성실함이라는 거를 사실 좀 결에 맞게끔 좀 더 잘 들리게 일단은 좀 쪼개봤어요. 네. 네. 선생님들이 성향이 좀 틀리시니까 근육쌤부터 네. 성실함이라는 단어를 좀 어떻게 좀 쪼개고 싶으신지. 저는 성실함이라는 걸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그 정해진 그 조직의 안에서 그 조직의 규정이나 규칙, 뭐 매뉴얼 등을 잘 준수하면서 일을 하는 걸 저는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만약에 근육쌤이라면 저희 장점 성실함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어떤 규정이나 회사의 규칙을 규정에 잘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쓰겠죠. 조금 더 네. 읽고 싶은 네, 느낌이 드는 거죠. 맞아요. 네. 저도 매사 성실하진 못해요. 네네. 근데 다 그렇습니다. 굳이 내가 가장 성실한 순간을 생각해 본다면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 그래도 준비는 좀 열심히 하거든요. 맞아, 뭐 옛날에 맞아. 수련회 가기 전에 옷을 꼭 산다든지 오늘도 좀 많이 준비하시더라고요. 드라이하고 멀리 갔다 온다든지. 오셨어요. 네. 그런 좀 철저한 준비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좀 성실한 편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어떤 일 할 때 준비성이 가진 사람이다.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이렇게 뭐 과도하게 미라클 모닝 이런 것도 좀 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꾸준한 습관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성실합니다 라고 하기 전에는 저는 좋은 습관들을, 부지런한 꾸준한 습관들을 갖고 가지고 있는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라고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갖고 있는 성실함에 좀 쪼개서 말씀을 드려볼 것 같습니다. 장점을 쓰실 때 원래 1차원적으로 생각나는 그 키워드를 쓰지 마시고 맞아요. 예문으로 내가 어떤 걸 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걸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네. 키워드가 좀 좁혀져요. 네. 꼭 성격의 장점을 두 글자로 된 단어로 쓰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성실, 어머나. 배려. 그죠? 인재상에 있는 단어를 네. 뽑아서 딱 쓰시려고 네. 하세요. 네. 근데 강의 들으시면은 성실함이나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라고 아, 생각은 알고 하시지만 있어요. 마땅히 또 대체할 만한 장점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네이버의 장점, 뭐 성격의 장점 베스트 5 이런 거 네. 보시는데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오히려 그거를 더 세분화하시면은 나만의 맞아요. 단어를 찾으실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성실함은 좀 내성이 많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면접관 분들도. 하지만 좀 낯설게 음. 네, 표현 자체가 나만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의외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같습니다. 성명사 사전 이런 거 저희도 좀 많이 찾아봤었어요. 강의 1년차 때.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기의 어떤 경험들을 뒤에 들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의외로 쉽게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많이 나왔던 부분이 문제 해결. 저도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좀 더 본인에 맞게끔 조금 더 읽고 싶게끔 쓰실 네. 수가 있죠. 네. 문제 해결 능력을 3명 다 좀 다른데 이 3명의 문제 해결 능력을 좀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일단 저부터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문제 해결을 할 때 좀 중요한 게 최대한 화합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에도 주변 사람들한테 팀원들에게 많이 물어봐요, 의견을. 있잖아요.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너의 의견은 어때? 해서 사실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좀 존중하고 귀담아 듣고 최대한 그 의견들을 좀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문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 해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좀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네네. 상처받는 사람 없고 이탈되는 사람 없이 원만하게 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그동안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의견을 조합해서 해결책을 찾을 그렇죠. 수 있는 게 저희 장점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쓰시면 조금 듣고 싶어. 어떻게 쳤나 보자. 이런 느낌이 나요. 더 읽어보고 싶고 그 네. 뒤에 할 얘기가. 맞습니다. 좋다, 이거 하고 싶다. 나도 이거 할래. 나 근데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저는 유연한 대처를 중시하는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차하면 유연해. 틀고. 쌤 이거 그래서 그러면은 생각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맞아요. 좀 진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좀 행동하는 맞아요. 편이라서 좀 이렇게 키워드를 정해봤어요. 변화에 유연한 대처 능력이 네. 있는 사람이다라고 쓰시는 게 조금 더 읽고 싶겠네요. 네. 저는 사실 문제를 좀 잘 들춰내는 스타일이에요. 불만 많은 스타일. 어떤 문제도 들춰내는 스타일. 논리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보는, 객관적으로 좀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좀 저는 표현을 해볼 것 같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하실 때 사실은 장점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나를 유일하게 성향을 딱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때 조금 더 키워드부터 결이 조금 다르게 들리고 그 얘기에 본문까지도 좀 집중할 수 있게끔 적극성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적극성이 있습니다. 좀 식상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실 많이 적극적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마케팅을 쓴다면 일단 접근은 해봐야죠. 근영쌤이라면 저는 적극성이 있다라 이거를 본인 결대로 어떻게 쪼개서 좀 접근하시겠어요? 사실 제가 마케팅 쪽 지원을 한다면 자소서에 쓸 때부터 면접 보러 가는 것까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생각해야 돼요. 막 겉으로 드러나는 적극성을 아무리 자소서에 녹여봤자 면접을 보러 가서 그걸 또 할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나 아니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 적극적인 거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떨 때 좀 적극적이냐면 평소에는 굉장히 얌전한데 제가 뭐에 하나에 딱 꽂히잖아요. 이건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여기에서 이 일은 꼭 해야 된다라고 느끼면 그때 적극성이 엄청나게 발휘가 되면서 좀 깊이 있게. 좀 파는 스타일이고 그 하나에 대한 좀 정통을 해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적극성을 어필을 하고 싶고 사실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마케팅이라는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정통성을 쌓는 것도 저는 적극성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는 식으로 저의 해석을 좀 넣어서 써볼 것 같습니다. 네, 마케팅 하시는 분들 적극성 쓰시는데 그거를 꼭 유노 적극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유노 좋아해요. 사랑해요. 저희도 나름 조스플라잇에 마케팅 회의를 할 때 있잖아요. 마케팅 많이 팀장이에요. 팀장님. 우리 셋이 다 해. 조용히. 우리 사장님이 아이디어 내봐라 하면 화장실 한번 갔다 와. 얘기 안 해줘. 나는 입이 안 떨어져요. 바로바로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창의성이 떨어지는구나 스스로 많이 자기 반성했는데요. 자기 반성이 장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 물어볼 것 같아 이번에 하면은 좀 찾아가는 편이거든요. 아까 좀 준비성하고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저는 마케팅에 있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비록 없지만 데이터를 좀 최대한 많이 모아서 객관성을 바탕으로 좀 의견을 내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그런 좀 타당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수집, 데이터 수집, 객관성. 네, 그런 데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쪽으로 써볼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저는 좀 창의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 뱅크. 근데 저는 시도를 많이 해요. 10개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맞아. 제 모토예요. 맞아요. 많은 변화의 시도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쪽으로 좀 키워드를 잡아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성격의 장단점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이 성향과 강점을 가장 잘 녹여서 쓰기 좋은 항목이 바로 이 성격의 장단점입니다. 대놓고 쓰자. 그냥 나를 대놓고 보여주자를 이제 여기에 쓰시면 되는데요. 사실 본인의 특성을 쓰시는데 여기에서 쓰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계속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키워드를 쪼개서 첫 문장부터 좀 나의 어떤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성격의 장단점 첫
문장부터 읽기 싫어지는 자소서가 되면 안 되고 거기서부터 키워드 바를 좀 제대로 살려서 이 사람 자소서 끝까지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좀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워드 빨이 핵심이다. 키워드 빨 살려본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단락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키워드부터 두 갈식으로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의 장점은 이것입니다 라고 쓰시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성실함입니다, 책임감입니다, 꼼꼼함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전에도 저희가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규정을 잘 준수하고 규칙 내에서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을 살려서 나만의 키워드를 넣어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쓰시는 게 경험을 이제 보통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실수를 하시는 게 저의 장점은 이것입니다 하고 그 장점을 뒷받침하는 행동부터 바로 묘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성향을 여기에 좀 더 녹여보자고 했으니까요. 이 경험을 작성을 하실 때 행동을 하게까지 된 그 본인만의 생각이나 이유를 중간에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저의 장점은 이것입니다 하고 키워드 바를 살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쓰시면 되냐면요.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전에 넣어주는 게 그 행동을 하려고 했던 이유, 여기에서 제가 필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에서 정말 그냥 대놓고 저는 이러이러한 성향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할 때 이러이러한 걸 했습니다 라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놓고 얘기 물어본 질문이니까. 대놓고 그냥 저의 성향은 이렇습니다 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장점까지는 그래도 좀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바로 여기 단점 이걸로 끝난다. 오늘 단점은 조스 히든 카드야. 단점 뭐 써요? 이제 이런 질문 여러분 하시면 단점은 조스야. 이상하다 말이야. 이거 어감이 별로 안 좋다. 단점은 오늘로 끝나. 또 저희가 또 좀 솔직하고 진솔한 성격들이기 때문에 이 단점 좀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사실 사람이 누구나 다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건 강점이 있는데 또 어떤 상황에 가보면 이게 또 강점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장점으로 어떤 일을 시작을 했더니 이 일을 할 때는 또 오히려 이게 단점이네.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전의 좀 앞뒷면처럼 나의 강점을 쓰셨는데 그 강점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강점 때문에 발생하는 뭐 어떤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 강점을 뒤집어서 봤었을 때 생기는 그 단점을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또 뭐 쓸까요? 이제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이렇게 3명이서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단점 쓰실 때 사실은 리스크 없이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커. 맞아. 그래서 우유 거절 못해요. 마음이 여려요. 이런 거. 그 듣는 순간 조금 언짢을 수 있어요. 면접관 입장에서. 너무 포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근데 진짜 한 사람으로서 보일 수 있어. 아까 그 예시 선생님 말씀하셨던 예시를 또 가보면 선생님이 아까는 규정을 잘 지키는. 맞습니다. 그걸 장점으로 썼어. 일단은 장점에 저는 규정과 규칙을 잘 준수하면서 일을 합니다 라고 썼으면 저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은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빨리 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좀 많이 어려워요. 나는 그냥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따라서 할게요. 저는 약간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게 단점이냐면 조금 융통성이 조금 부족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요령 피우는 걸 제가 좀 싫어해요. 맞아요. 딱딱 해야 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저라면 단점에 좀 녹여서 써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냐면 이게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 부족한 게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그 사람 같은 거지. 그 두 저의 가지가 목적은 이거를 이제 빗비춰 그려서 면접까지. 저는 아까 그 준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아까 MBTI 얘기가 나왔는데 마지막 글자가 P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준비성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할 때 같은 공동 작업이나 팀 활동을 할 때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누가 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에 오늘 약간 이런 오늘 자리 아무렇게나 하고 가는 거 싫어하고 이래서 좀 의식을 많이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준비가 덜 되어 있으면 하기가 싫어. 완벽주의자. 시작을 안 하냐. 그러지도 않으면서 좀 유독 좀 시작을 주저하고 좀 지연될 때가 있었거든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좀 워낙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작하기에 머뭇거려질 때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의 그런 양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좀 보이는 쪽으로 너무 어렵게 단점 이번에 뭘 구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 안 해도 그냥 날 돌이켜보면 내가 네. 이런 게 장점이다 반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맞아요. 그거를 표현만 좀 잘하면 네. 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흔히 쓰는 단점 중에 완벽주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지긋지긋한 완벽주의.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방금 설명드린 게 그런 말일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보면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단어가 조금 새로워지니까 그쵸. 다르게 네. 들릴 수 있죠. 저라면 적극적이고 좀 추진력이 있고 시도를 잘하는 반면에 성격 되게 급해요. 제가 가끔씩 쌤 이거 부탁드려요 해고 아까 말했는데 바로 됐어요? 이렇게 최악이다. 마음의 준비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다 됐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너무 이렇게 주의를 좀 못 살피거나 아니면 좀 급하거나 네. 이런 부분이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표현을 너무 적나라하게 막 남 너무 불편하게 해요. 막 이렇게 안 하면 어느 정도는 좀 그럴 수 있겠는데 이게 장점이니까 이런 네. 식으로 넘겨주시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네.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점의 소재를 선정을 해서 작성을 하시는데 마무리 부분을 조금 다들 잘 못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왠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까지만 끝내면 왠지 나를 안 뽑아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단점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라고 쓰시고 싶나 봐요. 네. 근데 오히려 그렇게 단점을 작성을 하시면 이 출제 의도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너라는 사람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결국엔 단점까지도 좀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쵸. 느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단점에서 중요한 게 일단 소재를 골라서 저는 이럴 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쓰고 그 부족함을 인지하게 됐던 경험 같은 걸 좀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됐는데 그때 내가 좀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러한 방법으로 단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라고 쓰시면 이 장단점 정말 동전의 앞뒷면처럼 잘 쓰시면요. 장점과 단점이 하나로 딱 이어지면서 정말 이 사람의 고유한 특성이 제대로 잘 드러나는 성격의 장단점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성이 3명이서 각기 네. 다른 분야에서 했던 것들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면밀히 들어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은 요즘은 면접에서 결국은 이렇게 읽어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매칭을 많이 해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조금 자소서에 좀 사람의 숨결이 들어간다? 이런 결. 거를 계속 맞아, 맞아. 결, 면밀한 결.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썼던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맞아요.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제 첫 번째 문장에 이분은 키워드를 관찰력이라고 잡으셨는데요. 사실 저 적극적으로 일했습니다. 이렇게도 사실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적극적으로 일을 했던 것 중에 내가 어떤 분야에서 적극성을 발휘를 해봤냐 했더니 본인은 근무를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관찰력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 자체를 이제 흔한 키워드를 쓰지 않고 관찰력으로 내가 강점을 발휘했던 사례를 좀 쓰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보통 첫 문장을 쓰시고 바로 여기에서 이런 걸 했습니다라고 쓰실 텐데요. 행위. 이분은 지금 이 빨간 글자에 들어가 있는 게 제가 근무를 할 때 재등록을 위해서 방문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류가 복잡하고 업무가 몰렸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바로 본인의 성향이 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쵸. 네, 이분은 관찰력이 좋았기 때문에 근무를 할 때 주변을 좀 살펴본 거고요. 네. 일을 할 때 좀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가 비효율적이라는 걸 캐치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성향이 드러나게 쓰셨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 성향에 맞게 본인이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분은 그래서 상황을 개선하는데 썼던 본인의 키워드가 이제 관찰력이 된 거고요. 이 밑에 단점으로 넘어가 보면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단점을 좀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너무 다양한 요소를 다 면밀히 좀 점검해 보려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시간에 일을 끝내야 될 때 너무 급해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일을 할 때 항상 근무 시간이 지연되고 남아서 야근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업무적인 시간적인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걸 쓰셨는데 이거 너무 앞뒤 말이 잘 맞지 않나요? 그쵸. 그쵸. 이게 네, 좀 한 맥락이 사람 같아. 맞아. 한 네. 사람으로 좀 착 이어지면서 그렇다고 너무 치명적이진 않아. 그럴 개선할 수 있을 있어요. 것 같아. 네,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느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근무를 할 때 업무 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기록을 하거나 우선순위를 이제 정하면서 일 처리를 할 때 시간 효율성까지도 높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네. 실제로 이분 만나보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입사 후에 근무를 할지가 너무 눈에 좀 착 보이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소서를 직무 경험 녹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나를 좀
보이게끔. 네. 그래서 캐릭터가 보이게끔 했으니까 그런 거 잘 맞습니다. 쓰신 거죠. 핵심 저희 정리 좀 해볼까요? 네. 경험 쪼개기. 저 경험 많이 쪼개시잖아요. 어느 부분에 내 경험 뭐 넣을지, 직무 경험 뭐 넣을지 많이 쪼개시잖아요. 네. 성향도 쪼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내 고유한 성향, 그리고 의외로 그 고유한 성향들을 계속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요. 디테일이 달라요. 네. 꼼꼼함도 세상 아래 같은 꼼꼼함은 꼼꼼함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쪼개시면 경험 없으신 분들도 하실 수 있고 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네.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소서랑 면접 전에 나에 대한 텍스트로 사실 이 텍스트가 감성이 없고 느낌이 없고 인성이 살아있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잘 표현만 한다면 좀 느낌이 미스트 뿌린 것처럼 느낌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강점 맵이다. 요거 맵. 생각하셨으면 맵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업종이든 다 비슷한 사람만 모이진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원하는 그런 직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쪼개보면 영업직도 유노 영업직 아니면은 좀 공감형 영업직 그다음에 감성형. 그죠. 잘 듣고 추천형 영업직 다 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집중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어필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변별력, 개성으로 보이실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이 굉장히 많이 어렵고요.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단한 스펙이나 이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수업을 3명씩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 집요한 인터뷰 깨알같이 물어보고 네, 쪼개고 왜 했어? 이거 무슨 생각으로 한 쪼개고 거야? 지금 거의 한석봉 엄마야. 계속 잘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떤 인사담배 크루로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지 네.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부족했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경험도 쌓으시지만 기존에 있었던 성향까지도 잘 쪼개서 합격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한 스펙과 경험이 없어도 성향을 살려서 최종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나는 나대로 붙는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만나요.